지금 시장에서는요, 마치 세 개의 거대한 폭풍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퍼펙트 스톰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점은 바로 오늘 2026년 2월 4일입니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이날을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바로 그 순간이니까요. 마이너스 66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게 단 하나의 기업이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가 지금 떠안고 있는 미실현 손실액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금융시전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바로 그때 이런 충격적인 헤드라인까지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건,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뭔가 거대한 변화의 신호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그 퍼펙트 스톰의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을 멈춰 세운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로부터 형사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면서 사임을 거부하고 있죠. 이러면서 사실상 미국 통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세 명의 인물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현직 의장은 수사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후보자는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회는 그걸 막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교착 상태가 지금 미국 통화 정책을 마비시킨 진짜 원인인 겁니다. 두 사람의 통화 정책 철학은 뭐랄까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파월이 과거 데이터를 보고 운전하는 백미러 스타일이라면 워시는 저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에 가깝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은 워시가 오면 정책이 확 바뀔 거다. 그러니까 바로 돈을 푸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동안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두 번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의 공백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자양분 삼아 무섭게 자라났던 디지털 자산 시장에 거대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424만 이더리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보유한 이더리움의 양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인데 이 숫자가 그들의 베팅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이들의 미실현 손실액이 무려 66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지금 이 회사 하나 때문에 시장 전체가 극도의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비트마인 측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두고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인데 과연 시장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시장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기능이 아니라 왜곡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자본의 잘못된 배분 그 자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제대로 된 화폐가 없다 보니 기업들이 자기 본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위험천만한 금융 베팅에만 몰두하게 된 결과라는 아주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폭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시장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인공지능, 바로 AI가 일으키고 있는 이 엄청난 기술적 격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 지금의 AI 붐과 1990년대 말의 닷컴 버블, 이 두 시대를 비교해보면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과연 얼마나 닮았을까요? 두 시대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과거 닷컴 버블이 오프라인 상점들을 무너뜨렸다면 지금의 AI는 바로 그 닷컴 버블 위에서 성장한 거대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글의 지니3 같은 기술은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면 상상 속의 3D 세계를 뚝딱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게임 엔진 회사들을 위협하고 있고요. 엔스로픽 같은 회사는 아예 1년 안에 AI가 모든 개발자를 대체할 거라고 공언하고 나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동시에 기존의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정치, 금융, 기술이라는 이 세 개의 폭풍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주기 동조화입니다. 우리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경제와 사회에도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있다는 이론인데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중요한 주기가 동시에 정점에 도달하면서 모든 게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라는 분석입니다. 3.39년, 주기 분석의 선구자로 불리는 경제학자 에드워드 듀이가 찾아낸 숫자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바로 미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확히 이 주기의 정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학이라는 이론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경제가 좋아야 사람들 기분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의 집단적인 분위기가 먼저 변하고 그 결과가 금융시장이나 정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연준과 거대 기업들을 향한 대중의 분노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이미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연준의 정치적 마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금융 거품, 그리고 AI가 물고 온 기술적 파괴. 이 세 가지는 모두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거대한 주기가 동시에 정점을 찍고 반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는 이 세 가지 충격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연준의 마비 상태가 계속되면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에 시달리게 될 거고요. 둘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거품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진짜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만 살아남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파괴하는 사스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혼란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신하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제도들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과연 가치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